자, 이거 일단은 자시험삼 좀 듣고, 예. 이방원님은 삼국시대로 봐요? 아니면 사국시대로 봐요? 삼국이요. 자, 그럼 일단 사국시대로 본 사람 누구예요? 거북님이요. 네. 저는 사국시대를 바라볼 수 있다. 일단 다른 사람들은? 아 근데 나도 이거 삼국시대야. 아, 삼국시대. 저는 잘 몰라요. 나도 몰라야 돼. 아예 전했던 거 합시다. 전했던 거. 나는 역사 거북님 안 피하는 해. 거야? 아니야 아니야 힘들어. 피하는 게 아니고 사국시대. 나 이거 진짜 아파요. 그거 나 지금 너무 그게 말하고 싶어. 자, 가봐. 안에 막 욕망이 막 차오르고 있어요. 저는 역사적 증거 가져. 욕망이 차오르는데, 자, 거북이님, 이거 한번 가볼까? 이거요? 자, 삼국, 이게 봐봐요, 님들아.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 삼국시대가 아 역사 이거? 그 이게 맞잖아. 아니- 한국시 맞잖아. 근데 여갈력 수도 있어. 충분히 우리가 사국시대로 볼 수도 있다. 자, 좋아, 거북이님, 입문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 자, 시작. 자, 땡, 예. 우리가 이거를 고대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를 이제 판단할 때는 우리가 김보식의 삼국유사라 삼국사기라 1년에 이제 삼국유사를 보고 판단을 해요 우리가. 근데 우리가 가야 같은 경우에는 얘네가 백제가 7세기쯤에 망했거든요. 백제가. 그리고 고구려도 7세기쯤에 망했어요. 근데 이게 가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전부 다 망한 데가 한 6세기 정도예요. 한 세기 차이밖에 안 나거든요. 가야랑 신라랑, 그러니까 백제 고구려 망한 시기가 7세기고 가야 망한 시기가 6세기, 한 세기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근데 가야가 무조건 없던 나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분명히 우리는 한 5세기, 6세기 동안은 5세기, 6세기 맞나요? 5세기, 6세기 동안은 원래는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가 있었어요. 근데 왜 이걸 삼국시대라고 하는지 모르겠거든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자, 저 발언해도 되나요? 예, 발언하세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가야 한국사에서 일반적으로 고대 국가를 해석할 때 특징이 5가지가 있습니다. 네. 활발한 전국 활동이 있고 왕권 강화가 있어야 되고 율령 반포가 있어야 되고 불굴 수용이 있어야 되고 관제 정비가 없었어요. 가야는. 그리고 가야가 왕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거기는 각 지역에서 각각 선출된 족장 같은 사람들이 자기 부족을 다스렸기 때문에 나라라고 고대 국가라고 보기에는 매우 어렵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근데 봐봐요. 저도 님들아, 우리가 가야는 고대 국가로서 전국 전쟁도 없었고, 불고를 수용했다는 얘기도 없었고, 율령은 잘 모르겠어요. 그건 아직 가야가 얘기가 별로 없더라고요. 이거 찾아보니까. 근데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잠깐만요. 근데 봐봐요. 우리가 가야가 약했던 나라인가? 그거는 할 수 없어요. 왜냐면 가야가 이게 고구려, 신라, 백제, 가야 중에서 철이 가장 많았던 게 가야예요. 그리고 철을 이제 진짜 중국이나 일본에까지 수입을 할 정도로 가야가 철에 대한 이런 자원이나 아니면 이런 걸 다룰 수 있는 능력이 되게 뛰어났던 나라예요. 가야 자체가. 근데 이런 나라를 과연 고대 국가라고 하지 못한다고 해가지고 과연 사국시대라고 부를 수 없나? 그건 아니라는 거죠. 고구려, 백제, 신라는 고대 국가였던 게 맞아요. 가야는 아니었던 게. 그렇다고 해서 삼국시대에 무조건 가야가 없던 게 아니었던 거거든요. 그러면 과연 삼국시대를 바라볼 수 있냐? 아니라는 거예요. 4대 국가를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사국시대라고 하잖아요. 국가였는지 아니었는지를 말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게 있었다고 해서 국가라고는 얘기할 수 없는 게 왕이 없었어요. 왕의 존재가 없었고 가야가 멸망하게 된 계기가 고구려의 침략을 받으면서 신라한테 같이 타격을 받으면서 멸망을 했거든. 처음에 금강가야가 타격을 받으면서. 그런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그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중앙정부가 대한민국의 중앙정부가 없고 그냥 경기도지사 이렇게만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건 국가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대통령이 없는 거야. 중앙정부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던 거예요. 저거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삼국시대 국가라고 얘기할 수 없는 가야는 사국시대가 될 수 없는 거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봐봐요. 가야 자체가 고대 국가를 못 쓴 것뿐이지 국가는 맞아요. 왜냐면 그렇게 치면 고조선이나 부여도 국가라고 보면 안 돼요. 초기에 고구려도 연맹체였거든요. 그럼 걔네도 국가라고 보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고조선이나 아니 부여도 국가라고 해요. 걔네들도. 그래서 가야도 충분히 국가라고 볼 수 있다. 고대 국가도 들어서지 못한 거지 국가를 바라보기에는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게 치면 고조선이나 부여도 국가로 바라보면 안 돼요. 이만.
아니지. 국가 자체가 없어야 돼요. 아니지. 근데 고조선이나 부여도 없어야 돼. 그런 것도 그냥 걔네들 연맹 그냥 한 그거예요, 그냥. 부여도 사칠도가 존재했지만 중앙정부도 존재했어요. 부여는. 그렇기 때문에 국가는 중앙정부가 없다니까. 가야는 중앙정부가 가야도 없어요. 아니야, 중앙정부가 존재해요, 얘네도. 누구예요, 중앙정부가? 얘네가 김수로가 김지가라고 있거든요. 김지가가 실제로 통제했거든요. 얘네가 연맹 채워서 그런 거지. 실질적으로 가장 컸던 거는 이거 잘못 알고 있어. 찾아보세요. 정보를. 찾아보시면 실제로는 금강가야가 그 부역에서 가장 강했거든요. 금강가야가. 맞아. 근데 금강가야가 가장 강했어요. 금강가야가 제가 사실상 금강가야가 그런 그 연맹에서 가장 윗대가리 노릇을 하고 있었다 이거죠. 근데 저는 중앙정부가 없었다는 걸 분명히 여기서 역사 어디 백과사전에 이런 데 찾아봐도 다 나와 있거든요. 그렇죠. 중앙정부는 존재하지 않았다. 이거를 지금 거짓말이라고 하면 제가 더 이상 할 말은 없는데 이게 지금 저의 논점은 이거예요. 결국 우리는 가야를 봤을 때 각각의 부족에서의 족장들이나 이런 사람이 통치했던 거지 이게 하나의 공동체 중앙정부 물론 앞에 나서서 강한 사람이 이끌긴 했겠지. 그런데 이거를 그 사람을 왕이라고 칭하면서 그 밑에 그런 부족들 족장을 둔 게 아니라 서로 각기에 다른 권력을 갖고 있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국가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그쵸. 이거를 그게 팩트로 정부가 알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한 증거가 뭐냐면 가야의 철생성이 뛰어났다 했죠. 제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 신라한테도 수출을 하고 팔고 신라, 백제, 고구려, 중국, 일본한테 판매한다. 그러면 봐봐. 중앙정부가 없었다면 이게 가능했을까요? 아니에요. 교역을 했다는 거예요. 교역을 했다는 건 어느 정도 국가의 형태를 잡혀 있다라는 고대 국가로 못 간 것 뿐이지 국가 형태로 잡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수출과 수입을 했다라는 거는 결정적 증거죠 이게. 자, 냉장고 반론 한번 들어볼게요. 아니지. 이게 어쨌든가 철이라는 거를 김해 쪽에서부터 막 이렇게 성장시켜간 게 가야라는 나라거든요. 근데 이게 그 사람이가 교육을 했다고 해서 상단들이 존재했던 거지. 이게 국가에서 국가적으로 교육을 한 게 아니야. 이 사람들이 개개인으로 해서 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거지. 이게 국가적으로 하나 중앙정부로 해가지고 이렇게 교육을 했던 건 아니었어요. 봐봐요. 금강가야라는 거 잠깐만요. 네. 금강가야가 강하고 철을 가장 많이 잘 생산하는 가야였던 거지. 이 6개의 국가 모두가 다 철을 잘 생산한 것도 아니었다고 얘기를 하네요. 그리고 역사적 증거 자료로도요, 그 6개 부족이 모여서 가야가 아니라, 그 6개 부족을 싸잡아서 부른 게 가야예요. 아 맞아요. 예, 맞잖아요. 그거 인정하시죠? 네. 그럼 봐봐요. 만약에 얘기가- 말할게요. 상단이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봐봐요. 상단 자체가 하질 못해요. 교역이라는 거는 상단만이 있는 것 자체가 안 돼요. 국가라는 게 형성이 돼야지 그 나라의 신뢰가 있고 그게 강하고 그 다음에 치안이나 이런 전쟁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게 상단이에요. 국가가 존재하지 않으면 그런 것도 상단이나 이런 것 자체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자, 반론 들어볼게요. 이미 부정하실 거면 뭘 뭐야? 부정해야 되냐면 고조선과 부여는 나라가 아니었다라는 걸 부정하셔야 돼요. 그렇지. 고조선이 나라가 아니었죠? 아니 그러니까 저는 나라라고 생각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나라라고 생각하니까 가야도 나라로서 고조선의 인정해야 각기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조선의 각기 부족의 멸망 시기가 다 달랐나요? 네? 지금 뭐라고요? 가야는 멸망 시기도 아까 하이님이 말씀을 잘하셨는데 멸망 시기조차도 다 달라요. 한 방에 같이 그냥 가야라는 게 멸망. 저 냉장고 되게 똑똑해 보인다. 아니 다 달라요. 아 맞아요. 고조선이 그러면 한 방에 멸망했잖아. 고조선 한 나라 그 내부 부패로 인해 중앙정부의 내부 부패였어요. 그거는. 그리고 내가 말했잖아. 고조선도 왕이 있었어. 왕은 존재했어요. 내가 이게 왕을 왜 중요시 얘기하냐면 왕이 중앙정부를 통치하는 수장이기 때문이야. 아니야 가야는 왕이라는 없었어. 칭호는 안 썼어요. 죄송한데 그러면 국외 국가로 불러야 되나? 왕이라는 칭호는 안 썼어요. 국시대. 죄송한데 고조 자, 여기서 그렇게 치면 걔도 중앙정부 아니잖아. 고조선도 바라보면 안 된다니까요. 자, 잠깐 여기서 자, 이방원님 반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네 이방원. 제가 좋게 얘기할게요. 네. 자, 일단 고구려, 백제, 신라 이렇게 세 나라가 각주점을 보는 시대의 삼국시대. 근데 하지만 항상 그것에 끼지 못하는 불쌍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가야죠. 그건 바로 뭐다? 김수로가 세운 엄연의 국가 가야죠. 귀엽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일단 고대 국가의 개념과 조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한국사에서 일반적으로 해석하기에 고대 국가는 뭡니까? 왕을 정점으로 하고 중앙 집정과 정치 체계를 갖춰준 국가를 말합니다. 근데 가야는
고대 국가가 되기 전인 연맹 왕국이었습니다. 가야 전체를 다스리는 강력한 왕이 존재하지 않았고 여러 지역에서 각각 선출된 왕이나 족장이 자기 부족을 다스렸어요. 근데 이거는 확실히 팩트는 넘고 지나갑니다. 근데 문제는 가야는 고대 국가 아닌 연맹 국가라서 그렇습니다. 고대 국가의 조건에는 활발한 정복 활동과 왕권이 강화돼야 하는데 이걸 기본적으로 바탕이 안 됐고 율령 반포, 불교 수용 등이 있는데 가야는 그게 없었습니다. 있었다는 증거는 없었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배우는 뭐냐면 한국의 지도를 보여주잖아. 이게 국내성은 지안이고 한성은 서울이고 금성은 경주고 웅지는 부여잖아. 사비는 부여고 그다음에 맨 밑에 있는 게 뭐냐 경남 쪽에다 가야잖아. 그러니까 이게 국가가 필요한 조건을 기본적 조건과 선장의 조건 두 가지로 구분한 겁니다. 기본적 조건에는 뭐냐 바로 국민과 영토와 지배자입니다. 근데 이 역사상 기록과 관련돼 있는 영토, 지배자, 왕을 조건으로 선정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성장의 조건에 대답하는 돈과 법과 큰 영토야. 근데 이중 법과 영토는 그러니까 조건으로 적어두고 불교는 대답을 못해서 살짝 유도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니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기본 조건에서 왕과 영토는 기본이고 성장 조건에서는 법, 영토, 불교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니마. 이게 사람들이 항상 사국이라고 인정 안 하는 게 뭐냐면 항상 연도를 중요시 하거든. 뭐 BC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56년, 뭐 311년, 372년, 뭐 496년 이렇게 494년까지. 근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역사의 기록뿐이에요. 그래서 사국 시대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예, 이거 왜냐면은 이게 약간의 뭐 좀 서열이 있었는데 영토 확장이라는 기록이 없어요. 가야는 영토 확장이라는 걸 역사 기록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단 한 줄도 없습니다. 있으면 가져와 보세요. 제가 바로 나갈게요. 없습니다. 근데 그걸 국가로 칭한다고요? 이제 그럼 좀 그랬다. 음, 제가 말을 할게요. 제가 가야를 고대 국가로 바라봐야 된다는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고요. 그럼 봐봐요. 우리가 그럼 고대 국가라고 안 들어섰다고 해서 국가로 바라보지 말아야 됐나? 그러면 지금 이방원님은 고조선이나 부여를 국가라고 바라보지 말아야 된다니까요. 제가 했던 말만 해주면 안 될까요? 했던 말만? 아니 네. 맞아. 저는 그러니까 님 제가 지금 가야를 고대 국가라고 바라보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국내대로 고대 국가가 되려면 아니요. 딱 세 가지 조건이 있어요. 왕권 강화. 왕권 강화는 영토를 늘렸던가 아니면 세습을 했다던가. 왕권 강화는 그거고요. 두 번째는 율령 반포.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불교. 맞아요. 그거는 저희가 부정하진 않았어요. 인정 넘어갈 건가요? 고대 국가라 서길 때 그 세 가지가 무조건적으로 필요했어요. 근데 가야는 그걸 못했죠. 그거에 대해서 동의를 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국가라고 바라보지를 말아야 된다? 아까 님이 말한 연맹 왕국이라고 했어요. 연맹 왕국은 그 국가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치면 고구려 초기에도 국가가 아니었고 부여도 연맹으로 돼 있는 국가였는데 연맹 왕국이었는데 그럼 부여도 국가로 바라보면 안 됐고 그럼 고조선조차도 국가로 바라보면 안 되는 거예요. 가야를 국가로 바라보지 않는다고 하면. 그러니까 역사적 기록이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사국은 역사 기록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 뭐냐면 김부식도 그렇고 제가 아까 처음에 말한 게 뭐예요? 삼국사기의 김부식이랑 삼국유사의 이름도 삼국시대라고 써있지 그렇게 치면 토론 안 된다니까요. 진짜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치면 거기서도 삼국시대라고 나와있고 가야는 뺐어요. 근데 저는 바라볼 수 있는 게 가야도 국가라고 충분히 바라볼 수 있는 나라이고 국가도 얘네도 군사를 갖고 있고 정부를 갖고 있어. 얘네가 봐봐요. 초기에 신라는 내립간이나 아니면 내립간 이게 많아요. 되게 내립간, 탈의, 알지. 처음에는 신라도 이랬어요. 근데 이렇다고 해서 신라를 국가라고 안 볼 거예요? 왕이라 잠깐만요. 왕이라는 용어를 안 써가지고 신라도 처음에 이랬거든요. 가야도 흔적이 할 거예요? 아니에요. 가야도 방장 이거 제재 시켜주는 자, 내장군, 거북이님, 자, 정리해주세요. 예. 차몽, 이사간차는 이런 칭호가 있었어요. 가야도 충분히 이런 칭호들이 있었다. 왕이라고 나름대로 중앙집권이 잘 돼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거북이님, 그죠? 어느 정도 잡혀 있었다. 자. 칭호를 써져 있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자, 발로 들어볼게요, 이제. 예. 예, 저는 삼국시대의 역사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삼국시대 역사적이 없는 사국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신빙성이 어디에 가까워요?
삼국시대가 없는 역사를 얘기하는 님이 가까운 거예요? 아니면 삼국시대에 있는 역사를 제가 얘기하는 게 가까운 거예요? 아, 그거는 이방원님 맞는데, 그럼 과연 그 거북이님 얘기했던 중앙집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야가 중앙집권을 갖고 있었다. 없었어요. 근데 없었어요. 내가 설명을 해드릴게. 기록이 없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내가 얘기해줄게. 가야라는 나라가 금강가야가 제일 강력했던 가야 중에 하나, 부족 중에 하나였는데 그 가야가 이끌었어요. 항상 강한 자가 이끌거든. 강한 자가 이끌긴 했는데 그게 어떠한 거기를 중앙정부라고 얘기하거나 아니면 거기 그 금강가의 족장이 왕이라고 칭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치. 그러면 구국 시대라고 그게 팩트예요.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 그러면 봐봐요. 연맹 왕국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게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봐봐요. 이게 중앙 정부가 왜 있었냐면 그러니까 고구려 백제 신라처럼 정교하진 않았어요. 뭐 고구려 같은 이게 뭐야 잠깐만요. 자, 백제 같은 경우에는 오부 오방으로도 나눴던 전적이 있고 그다음 20일 경로를 했던 사람 쪽도 있어요. 백제 같은 게 이렇게 체계적으로 했던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신라 같은 경우에는 화랑 제도를 하기도 하고 골품제로 하기도 하고 견고하게 중앙 집권을 하기도 했어요. 고구려 또한 똑같죠. 근데 가야는 그 정교하게 중앙 집권을 안 했다 뿐이지 이게 신라 초기처럼 거세관이나 차차왕이나 이사관이처럼 신라가 계속 왕이라는 게 이렇게 칭호가 이렇게 바뀌었었거든요. 신라 자체가. 근데 가야도 이런 칭호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런 칭호에 있다는 건 뭐냐면 거기에 우두머리가 있다는 거예요. 우두머리가 있음으로써 중앙 집권이 있다라는 거예요. 야, 근데 이게 우두머리가 있다고 중앙집권이라고 이해할 수 없는 게 아까도 말했듯이 멸망할 때 다 다르게 멸망을 했고요. 요것만 봐도 어떻게 멸망했습니까? 요동에서 당나라 분들이 요동을 묶어놓고 평양으로 바로 직공해서 왕의 항복을 받아내고 고구려가 한 방에 무너졌죠. 이런 중앙 집권 체제가 있으면 무조건 고대 국가라는 것 자체는 중앙 정부가 무너지면은 다 항복을 합니다. 원래 고구려도 그랬고. 근데 금강가야나 잠깐만요 끝까지 들어봐요. 그러니까 가야라는 부족 자체가 각기 다르게 멸망을 했어요. 그 말은 즉슨 중앙 정부나 왕이 직결되어 있는 어떠한 연결고리는 있지만 그게 하나의 공동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저거에 대해서 반론할게요. 뜨끈하다. 봐봐요. 우리가 연맹 국가 자체는 왕권국가가 약하고 고대 국가는 왕권국가가 강했다고 말해요. 왜 봐봐요? 왜 안 망했냐? 우리가 부여시대 때도 마가오가 저가가 있었어요. 만약에 근데 왕권 개병신이다. 왕이 있고 마가오가 저가 내부족이 있는데 만약 왕이 병신짓을 한다. 그럼 왕 치우고 우가가 왕권을 먹어요. 이 연맹 국가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왕권이 되게 낮아요. 그 왕이 되려고 하면 얘가 세습이 아니고 그 마가저가 우가의 시스템을 다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게 연맹 국가의 특징이에요. 왕권이 약하다는 거. 얘네들을 절대로 왕을 세울 수가 없다라는 거. 세습이 안 된다는 거. 그게 고대 국가가 연맹 국가거든요. 그래서 잠깐만요. 네. 제가 이걸 모르시는 것 같아서 설명해 드린 거예요. 그래서 가야 같은 경우에 연맹 국가예요. 당연한 거예요. 얘네 중에 센 애 중에 가장 얘네들이 하나씩 망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 하나들의 지역의 연맹들이 강하기 때문에 당연한 거예요, 니마. 자, 거북이. 님은 말씀하신 면제 자, 부여를 부정해야 되고 보조선거 부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계속 말하잖아요. 아,